자, 이번 시간은 그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네.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제일 먼저 10년 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관할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정비구역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죠. 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6개가 있죠. 네, 6개. 자, 제일 위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죠. 주택 재개발.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그리고 네 번째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이 반복해서 이제 익숙하죠. 주거환경관리사업 점차 익숙해집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자, 6개 정비사업별 정비사업 시행자, 원칙적 시행자부터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관할 시당구서가 직접 하거나 시당구서 직접 해요. 이때 정비법상 시당구서 누구냐면은 이때 시당구서를 하면 정비구역 안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5개를 정비구역의 시장구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서울, 부산 같으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철거 사업은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해요.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주택공사 등 주공등, 한국토지대공사 이때 주공등은 한국토지대공사, 주택공사하고 플러스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하여 정비법에서는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토지대공사, 주택공사 등 하면 한국토지대공사하고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주공등을 지정하여서 정비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의자 수는 암기해 두셔야 되죠. 예를 들면은 이런 자주 봅니다. 자, 원칙적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같이 봅니다. 공영개발과 그리고 공영개발자와 건설사업자 등의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따라서 각각 시당구서가 다음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에 따라서 시당구서가 하게 할 수 있다. 즉 1번에 보니까 시당구서 직접 하거나 다음에 해당한 자를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시당구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이제 이 공영개발자하고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공영개발이에요. 그래서 시당구서 직접 합니다. 시당군수가 정비 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당구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주공등을 지정하여서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시당구서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공영개발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4개는 자동으로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은 그 재개발 구역에 그 단독주택 하나 있다고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합니다. 재건축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하나 있다고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이것도 단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재건축 조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단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아까 상업적과 공업적이었죠. 그래서 대규모 상업자본과 공업적으로서 대규모 산업자본이 이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대규모 산업자본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대규모 사업자본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유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비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죠. 시장으로서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죠. 주관경 개선 사업과 주관경 관리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죠. 나머지는 전부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고, 이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개발 방식은 조합이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모두 6개인데, 정비조합은 민간개발 방식으로는 이거 4개, 주택재개발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렇게 해서 4개의 조합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6개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조합이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곧 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법조문에서 조합에서는 이 말은 사업 시행자를 말하고요. 사업 시행자는 이 말은 곧 조합을 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조합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누가 조합이 되는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적 시행자라고. 이렇게 6개의 정비사업은 원칙적 시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정비사업을 자, 관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시장구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관할 시장구수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택공사 등입니다. 주공등이 누군지 알고 있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입니다. 지정개발자, 이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하게 할 수도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시장공사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그 예외적 시행자의 시행사유가, 이 예외적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시행사유가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15년도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됐어요. 9개. 이걸 예고하는 문제가 뭐 30년 만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당분간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1번 정도까지 꼭 외워두죠. 1번.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 시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을 시장공사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문제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를 조합이 하여야 하나? 맞아, 틀려? 맞죠.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를 조합이 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히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택 재개발 사업 누가 직접 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장 군수가 이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할 여건이 안 되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공사 등이나 아니면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죠. 네. 자, 정비 사업의 원칙적 시행자와 그리고 예외적 시행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 거죠. 자,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6개가 있다. 정리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공영개발이다. 공영개발 방식은 시장으로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 공사 등을 지정하여서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제외하면 전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고 민간개발 방식은 곧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뭘 만들죠? 그렇죠. 조합을 설립하여서 그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한다.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대규모 상업자본과 그리고 공업지역의 산업자본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은 그 주택 재개발 조합과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의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은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면은 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와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과 그리고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이 공동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해서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사업 조합 등이 일정한 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지 뭐. 그때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 공동 시행자를 여러분이 전부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